이 사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훈수를 당하기도 하는데 또 훈수를 해줄 어른을 찾아다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세요? 100%? 50%?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맞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한 반절 정도는 맞는데 반절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완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완전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요, 정답을 위해서예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정답 이거니까 외워. 정답 알려줬지 선생님이? 그리고 너네 이거 이 페이지에 있는 과학 지문들 외우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줄여가지고 노래 만들었거든? 이 노래 따라 불러가지고 달달달 외우기 쉬우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너희들을 위해서 연구했으니까 이대로만 해. 여러분들 선생님 박수치면서 막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너무 재밌다. 이걸 우리 외워야 되는데 이 외우는 거 쉽게 만들어주셨어. 이러면서 역시 훌륭한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이득을 보는 건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뿐이에요. 인생은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완성형의 삶, 이게 달라요. 곧 목적지가 달라요. 답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하나의 답만 추구를 해요. 다 달라. 여러분들이 만난 어른도요, 자기만의 답을 추구하는 하나의 개인일 뿐이야. 근데 그런 어른한테 정답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자기가 믿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을 답습해요. 또 그 사람의 삶을 모방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믿음이 다르거든요.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타인의 생각을 베끼면은 안 돼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가치관을 따라서 암만 노력을 하고 결과가 좋게 나와도 불행합니다.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행복의 공식을 달달달 외웠어. 주입식 암기로. 서술형 이거니까 외워라. 거의 이 수준으로. 행복이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엄청 잘하는 것이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박수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뭔가 나만의 특출남도 하는 것이다. 거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거의 이 범주 안에 속합니다. 객관적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의 평균값을 내서 행복을 추론하기에는요, 그 사람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행복의 그림자는 쫓는데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요. 행복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소모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실이 나오면 더 기쁘겠죠. 근데 사람마다 답이 다른데 어떻게 어떤 어른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의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른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진짜 어른이라면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만의 꿈을 찾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답을 찾아주는 게 진짜 어른 아닐까요? 그런 어른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힘들어요. 자기만의 가치관. 사람은요, 자기만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객관적인 사람은 없어요.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객관적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만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봐. 이미 그 순간 여러분들은 왜곡되기 시작했어. 근데 타인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살지도 않은, 보여주지도 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점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무슨 무당이야? 점쟁이냐고. 점쟁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을 찾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걸 알아봐주고 나한테 맞는 답을 알려주는 그런 어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른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말합니다. 자기의 행복 이론을 열심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넌 많이 늦었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행복 이론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저 사람이 말한 걸 들으니까 자기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막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는 어른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어떤 언어를 만나니까 서쪽이 정답이래. 서쪽으로 가. 열심히 갔어. 아, 늦었네. 또 어떤 언어를 만나니까 또 북쪽이 정답이래. 북쪽으로 가. 아, 진짜 어떡하냐. 집으로 돌아왔어. 아, 정말 진짜 혼란해요. 어떡하죠? 이러니까 부모님이 야, 동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동서남북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 꼴이 돼요.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어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른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눈치로 배웠어요. 눈치로.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대충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의 이미지는 이럽니다. 첫 번째, 성인이어야 돼. 성인이어야 돼. 법적으로 성인이어야 돼. 20살 이상.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의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전제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여행 가고 싶다면 여행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니즈를 채워줄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 그 니즈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는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 그 모든 면에서 성숙하다는 건 대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삶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좀 위험한 곳이에요. 좋다가도 행복하다가도 또 다시 나의 뒤통수를 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하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중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어른.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른의 이미지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 다른 사람 찾는 이미지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겠군.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만 하세요.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라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멋지다 싶은 부분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멋지다라는 선망의 눈길을 받는 사람. 그게 얼마나 뛰어나든 간에 어쨌든 뛰어난 면이 한 개 이상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왜? 여러분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른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어른들은 그래서 더 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 그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어른의 이미지 중 하나고 어떤 면에서 완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어른이란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다 잘할 것 같고 그래도 평균 이상은 다들 다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른이야. 그러면 집에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도 혼자 갈 줄 알아야 되고 돈 버는 것도 혼자 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왠지 뭐든지 평균 이상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 기대지 않을 것만 같은 강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른의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좀 모호한데 굳이 따져보자면 이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어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난 어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생각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성인이고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한테 어른으로 행세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난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아. 세상이 나를 어른 대접해주니까 어른처럼 행동하긴 하는데 어른이란 이런 것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을 찾아다녀요. 난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지. 왜? 지금 제가 말한 조건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정답을 이룬 사람한테서 내가 그 사람을 모방해야 되고 그 사람을 모방하면서 그 사람 피드백도 줘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넌 역시 대단해. 와, 기쁘다. 인정받았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요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어른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의 어른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습니다. 라고 광고하진 않아도 회사에 갔을 때 은근히 살펴봐. 없어. 실망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상사가 어떻게 이렇게 어른답지 않게 행동할 수 있죠? 왜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인인데 어른답지 않은데? 왜 어딘가에 어른이 있어야만 해요? 왜 어른이 없어서 왜 억울해요? 어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크게 안 다르거든.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어른은 없어요. 그런 어른이 있다 쳐봅시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는데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사는 거에 대한 해답은 스스로 내야 돼. 자기가 어떤 레시피를 썼을 때 행복한지
다른 사람이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행복 레시피를 다른 사람 걸 베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 내가 똑같이 저 사람처럼 행복한 결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근데 브이로그 요즘 많이 보잖아요. 브이로그를 하는데 좋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이제 시부모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해 보여.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 저렇게 좋은 시부모가 있어서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아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행복한가 보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조건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어른을 찾아. 그 어른한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행복해졌죠?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운이 따라줘가지고 그대로 했다 쳐봐요. 막상 해보니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룬 거는 아무리 하찮은 거여도 누군가의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불만족스럽죠? 누군가의 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아니면 아무 감흥 없어요. 누군가한테 정답이었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때 바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바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걸 뭘까? 이 사람의 가치관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이 어려워요.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거든. 이거예요. 외우세요. 이대로 하세요. 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답을 물어야 돼요. 아, 머리 아파. 근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행복 레시피는 다 달라요. 좀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각자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 한 명 한 명을 알아봐줘. 못하지. 그쵸? 여러분들이 면대면으로 제 앞에 있으면 당신은 좀 이런 성향인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탐구하는 것만큼 잘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덕질을 하면서 더 강렬한 덕질을 하는 쪽으로 나의 취향 중에서도 유독 취향인 것으로 찾아야 돼요. 제가 제 취향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요. 취향은요, 알면 알수록 새롭게 발견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나 자신한테 거짓말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첫 번째로 두려워서, 두 번째로 잘 몰라서, 세 번째로 소망이라는 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소망이 바뀌고 진화해요. 재밌는 게 내가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데 점점 이 강도가 높아져요. 점점 내 삶에서 거슬리고 취향이 안 맞는 것들은 다 빼고 취향에 맞는 토핑을 더 넣는다니까? 더해요. 취향대로 산다는 게 계속 좋아진다는 뜻이지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향대로 산다는 건요. 좋은 걸 얹고 입맛에 안 맞는 걸 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 날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점점 헤비해진다는 뜻이에요. 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다 빼지고. 마치 편식하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토핑은 피자 반죽을 만드는데 피자 반죽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토핑 다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만 계속 쌓는 거야. 근데 이런 자기만의 중심이 없으면 주변 눈치를 보면서 잘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네? 나도 분명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또 습관적으로 모방한다? 근데 모방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만의 행복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다 가져야겠는 거야. 다 못 가져요. 다 못 해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인간관계도 못하고 연인도 없고 외모도 못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부족한 거 다 따져. 사람들의 모든 레시피를 다 모아요. 못하지. 어떻게 맵고 짜면서 삼삼하면서 달콤하면서 서양식이면서 동양식이면서 칼칼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이런 맛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음식은 없어요. 골라야 돼. 하나. 노선을 타야 돼. 여러분 못 고르겠어요. 다 가질래요. 다 가진다는 선택지는 없어. 다 가지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 골라요. 다 가지려고 해서 못 고르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는 한 개를 고르는 대신에 1999만 9개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먼저 배웠어야 됐어요. 하나를 고른다는 건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란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그 하나가 잘못 고른 것 같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단다.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배웠어야 됐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배웠어야 됐어요. 너가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있단다. 이걸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겁내지 않았겠지. 전 지금 제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불만족스러운 건 계속 생겨. 왜? 내 기준치가 높아졌거든. 더 많은 걸 바라게 돼요. 그리고 약간 불편한 것들마저도 거슬려. 제거해. 예전에는 엄청 큼직한 불편함만 거슬렸다면 지금은 이제 내 인생에 장애물이 별로 없으니까 짜잘한 거슬리는 것들까지 빼내고 싶은 거야. 그걸 빼냅니다. 그 빈자리에는 내가 정말 더 좋아하는 걸 더 넣어. 그래서 내 삶을 순도 100% 판도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내 삶이 만족스러운 거지. 행복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일단 최고가 되기도 힘들고 최고가 되면서까지 굳이 행복을 그 멀리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